우리가 가는 곳이 모로베이라고 LA에서 약 2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 과정을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차로 운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의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같은 캘리포니아지만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102도까지도 올라가요. 화씨로요. 가다가 이제 바닷가에 딱 붙은 이제 101번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경치도 정말 예뻐요. 오른쪽에는 산이 보이고 왼쪽에는 바다가 보이고요. 하늘은 예쁘고요. 그리고 나서 산타바바라에 이제 들러서 피자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을 안 먹은 상황이라 배가 고팠거든요. 블레이즈 피자라고 토핑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영양 성분 표시고요. 이제 토핑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덕에다가 넣고 나면 피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죠? 들어올리기가 조금 힘들 정도입니다. 너무 뚱뚱해서요. 그리고 나서 계속 행진해서 가는데 중간 길이 산길이거든요. 그래서 매를 찍어 보았는데 검은 봉다리처럼 보이는 사진 기술입니다. 이렇게 산타바바라하고 솔뱅 사이에는 길이 산길처럼 예쁘고요. 오른쪽에는 레이크도 있어요. 이렇게 보트를 트레일러에 실어서 가는 차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뱅에 도착했고요. 유럽식의 건물들이 참 인상 깊죠. 빵 굽는 귀여운 친구들을 지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향했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산타바바라에서 시작된 아이스크림 가게로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다시 차로 향하는 길에 동네가 동네인지라 버스 자체도 너무 예뻐서 또 찍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스탑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예정인데요. 말들이 곳곳에 보였고 소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양옆으로 다 포도나무예요. 포도 농장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솔뱅에는 와인 테이스팅 하는 곳이 많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솔뱅 꼭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옆이 다 포도나무였어요. 아까 102도였던 날씨가 지금은 63도입니다. 정말 예쁘죠? 바다하고 저 가려진 산하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잘 도착해서 묵을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길에 벌써 모로락이 보이네요. 스페인어로 R이 두 개 있으면 르르 발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로베이입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스테이에 도착을 했어요. No vacancy인 걸로 봐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선불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키는 무인 시스템으로 픽업을 해서 4번 방 따로 옆에 있는 파킹랏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부 보여드릴게요. 키친이 딸려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밥을 못 해 먹을 경우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작고 아담하지만 갖출 건 다 갖춘 그런 스테이입니다. 침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화장실은 굉장히 좁은 편인데 그래도 세면대도 있고 변기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갖출 건 다 갖춘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숙지사항을 잘 봤는데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조용히 하라네요. 스테이는 이틀에 251불이고요. 엑스페디아 써가지고 약 30불 정도 더 냈어요. 느긋하게 걸어서 이제 음식점을 향해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선셋 구경도 할 겸 약간 중간에 샜는데 너무 예쁘죠? 지금 엉엉 우는 애들은 바다사자들입니다. 참고로 귀가 조금이라도 달려있으면 바다사자고요. 그냥 동그랗게 뚫려있으면 물개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바다사자로 훨씬 많이 본 것 같아요. 물개는 못 봤어요. 그리고 계속 갔어야 됐는데 이제 수달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귀여운 매력에 빠져가지고 또 시간을 한참 소비했습니다. 바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개를 주워다가 씹어먹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아주 귀엽더라고요. 이제 음식 가지러 또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갈매기가 샘이 났나봐요. 그래가지고 조개 들고 있는 거 좀 나눠달라고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참 귀엽더라고요. 보시면 수달이 그냥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약간 무시하듯이 계속 즐깁니다. 여유를.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됐냐면 수달은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갔고요. 갈매기는 닭 쫓던 개가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볼 거 다 보고 천천히 음식점으로 향해 갔는데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가봤던 닥사이드에 갔는데 닫았다고 합니다. 9시에 닫는다네요. 그래서 딱 9시에 갔다가 거절당하고 나와서 알버슨이라고 3분 거리에 있는 그로서리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잘 도착을 했고요. 뭘 샀냐면 샐러드랑, 참고로 샐러드는 뒤에 있을수록 싱싱한 거 아시죠? 그래서 꼭 뒤에 있는 걸로 집으셔야 돼요. 천도복숭아 2개 샀고요. 티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레몬 하나 샀고요. 켄탈롭이라는 멜론이랑 불고기랑 같이 요리할 양파를 샀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음료수를 겟하고 껌도 샀습니다. 알버슨 내부에는 이렇게 옛날의 모로베이의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숙소에 다시 돌아와서 딸기를 씻어서 먹고 멜론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에 요리는 하지 못했어요. 아까 산 구아바 로즈 음료수가 진짜 맛있더군요. 재료명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런 노트를 찾았습니다. 방문객들이 이 숙소가 얼마나 좋았고 여행에서 추천할 점은 뭐고 뭐가 제일 좋았는지 적고 간 방문 일지들이 모여있는 노트였어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름,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어디까지 묵었는지, 무슨 이유로 왔는지, 그리고 이 숙소의 호스트에게 하고 싶은 말, 이번 여행 혹은 숙소에서 제일 좋았던 점, 그리고 앞으로 방문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장소나 할 것들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네요.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 키친타올로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커피를 내리고 레몬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고래를 보러 갈 건데요. 그래서 머리를 시간에 맞춰 풀고 길을 향해 나갔습니다. 1인당 어른은 60불이라고 합니다. 1시 배이고 11시 반에 갔는데 8석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쉘샵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기서 산 재료로 귀걸이도 한번 만들었었고요. 새우한테 칼슘을 준다고 해서 키우는 어항에도 산호를 사서 넣은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수집할 수 있는 조개 갑각류부터 해서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는 이런 윈드 차임, 그리고 비교적 좀 더 가격이 나가고 희귀하기 때문에 따로 유리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조개류들, 밤에 길을 밝혀줄 나이트 라이트, 조개 혹은 스네일 껍데기로 만들어진 장식 용품들, 귀걸이, 목걸이, 반지까지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모로베이에 오신다면 꼭 체크아웃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박물관에서 볼만한 물고기 이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물용으로 쓸 나일라이트 3개랑 달팽이 껍데기 3개를 샀어요. 반지 하나도 마지막에 추가했습니다. 다시 숙소로 가서 산 물건들을 내려놓고 이제 고래를 보러 갔죠. 12시 5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그래서도 한 20분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배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승선할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배를 다 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뒤에 앉을수록 배가 덜 흔들린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알았는데 제가 배멀미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배를 타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고역이었어요. These are California sea lions here on the dock at our 10 o'clock north of Rock. Now they're called California sea lions, even though they do range from British Columbia down to Mexico. You can probably tell from looking at them why they're California sea lions. They go lazy, we call that chill, pretty chill. They like to sunbathe, they're good at yoga, and usually you'll see a few of them holding their noses up in the air. We got a couple posers. 해안가에 가까울 때는 이렇게 파도가 잔잔한데 점점 깊이 나아갈수록 진짜 꿀렁꿀렁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레몬티 그리고 물 마신 게 다였는데 이제 토를 하게 된 거예요. 배 밖에다가 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를 하는데 이제 한 10번 정도 개어내니까 위액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정말 비추해요. 제가 100feet 된다는 블루 웨일, 70feet 된다는 핀 웨일, 그리고 50feet 된다는 험프백 웨일까지 봤는데 고래고 뭐고 나중에는 진짜 그냥 육지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멀미 때문에 제대로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이래요. 이 영상에서 나올 애가 바로 핀 웨일이고요. 70feet짜리였대요. 그리고 얘가 험프백입니다. Pretty cool, huh? I just saw it. I just saw it. I just saw it. Oh wow. Look at that.
진짜 내내 드는 생각이 바다가 이렇게 넓은 거구나, 물이 이렇게 많구나 지구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루가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저는 이게 진짜 큰 모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작은 모형을 들고 거리를 이용해서 조작한 거더라고요. 드디어 육지 가까이로 오면서 물결이 잔잔해지기 시작했어요. 육지로 올라오는 순간 완전히 말짱해져서 조금 당황했어요. 수제 초콜릿을 사고요. 2조각 사는데 6불 조금 넘게 나오고요. 커피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행에서 인상 깊었던 상어 육포를 사러 지오바니에 갔는데 상어가 매번 잡히는 게 아니라서 육포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간날 잡았다고 하고요. 육포를 만드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해서 상어 스테이크는 있었는데 육포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대로 빵에 발라 먹을 스프레드랑 사워도우를 사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초콜릿을 즐겼죠. 그래서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미리 싸온 불고기랑 방금 산 빵을 준비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어제 구입한 샐러드도 같이 말이죠. 그렇게 점저를 먹고 나서 모로락을 보기 위해서 다시 걸어서 향했어요. 원래 배 타는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보여주려고 거의 4시간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조금 1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저는 코인 누르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제의 레슨으로 인해서 레스토랑에 9시에 도착하면 리젝트 되니까 최대한 락까지 가까이 가보다가 한 8시 15분 되면 돌아서서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3분 남았다, 2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이렇게 걷다가 딱 시간 돼서 딱 돌았습니다. 진짜로. 근데 좌측에 시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탔습니다. 미국 시소는 보통 어른들이 탈 수 없게 의자가 작은데 이 시소는 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레스토랑에 딱 8시 20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앉을 수 있었고요. 메뉴를 보았습니다. 근데 저번에 맛있게 먹었던 클램 차우더 그대로 시키기로 했고요. 에피타이저로는 조개튀김을 시키기로 했어요. 약 10분 정도에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숲이 나왔는데 맛있게 생겼죠. 화요일이라서 굴로 만든 오이스터 차우더도 있었지만 그냥 클램 차우더를 했어요. 그리고 밤 늦게도 주로 여는 태피 장소로 향했는데요. 여기는 그야말로 태피 천국입니다. 없는 태피가 없어요. 들어가면 샘플 먹겠냐고 항상 물어봐 주시는데 샘플만 먹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대요. 저희는 근데 한 번도 샘플 요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서 그냥 궁금하면 샀어요. Yeah, I'm usually here. Yep, I'm like, hey, I'm here. People are still wondering. Let's keep going. 어쨌든 근데 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서 이 정도 집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4불 19 정도 나왔습니다. 산 태피 중에 사워 태피라고 세시 태피가 제일 맛있어요. 한국의 새콤달콤 있죠? 딱 그 맛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맛은 레몬, 청사과 맛, 그리고 포도 맛이었어요. 자, 그렇게 푹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또 말고요. 이번 날 아침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체크아웃을 11시에 해야 돼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 플랜은 이렇게 가져온 떡볶이를 조리해서 나중에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물이 끓기도 전에 떡을 같이 넣고 끓이기 시작했고요. 어묵을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같이 끓이다가 소스를 넣어서 국물이 졸을 때까지, 간이 벨 때까지 기다려주는 걸로 했어요. 어제 남은 불고기도 잘라서 넣었습니다. 맛은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는 맛이죠? 그런 맛이고요. 그리고 천도복숭아도 마지막에 먹었죠. 레몬을 싸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통에다가 짜서 담아갈 건데요. 레몬 1개 통째 기준으로 40초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동 방법을 몰라서 더 30초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억지로 끝냈고요. 이렇게 돌리니까 레몬이 따뜻하면서 확실히 잘 짜지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담아간 물은 나중에 물하고 좀 더 희석시켜서 레몬티로 마시면 되거든요. 레몬 반 개를 짜서 이 정도 나왔어요. 이젠 체크아웃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떡볶이가 식을 수 있게 좀 기다리는 동안 청소를 좀 하고 떡볶이를 지블락에다가 담은 후에 문을 열어서 Do Not Disturb 사인을 빼고요. 두고 가는 거 있나 확인했어요. 이제 시간에 맞춰서 머리를 풀고 첫날 보았던 노트에다가 방문 일지를 적었어요. 주로 고맙고 감사했던 일들만 적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여행 자체가 너무 즐거웠기 때문이죠.
11시에 맞춰서 키를 돌려주고 차 타고 나오면서 보니까 오늘은 안개가 많이 끼었더라고요. 어제 본 이후로 내내 눈에 밟히던 주얼리를 사러 다시 쉘샵에 들렀어요. 원래는 이 해마 귀걸이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조금 더 크고 한 색깔인 해마 귀걸이를 골랐습니다. 14K 도금이라고 해요. 가격은 텍스까지 8불 69센트이고요. 쉘샵에 가기 전에 길에다가 댄 채로 그냥 차를 두고서 커피집에 이번엔 들렀어요. 이 커피가 조금 더 싸더라고요, 어제보다. 그리고 이곳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거든요, 저번에 왔을 때는. 근데 완공된 거 보고서 사진을 또 찍어보았습니다. 타일을 붙여서 만들었던데 꽤 잘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어제 못 먹었던 상어 저키가 아무래도 아쉬워서 하우스 오브 저키에 들어가 봤어요. 매번 5시에 닫아가지고 우리가 늦어갖고 못 가봤거든요. 이번에는 노리고서 좀 일찍 와봤습니다. 근데 별의별 저키가 다 있더라고요. 양, 거위, 낙타, 뱀, 오리, 송어, 아조, 거북이,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비프랑 포크 저키가 또 많았어요. 상어 육포 같은 경우에는 지오바니에서 사면 파운드당 25불인데 여기서 사면 파운드당 75불 되는 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킵했습니다. 비프 저키 중에서는 스모키 맛 골랐고요. 낙타랑 야생 멧돼지 저키를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닥사이드 2라고 어제 갔던 레스토랑 뒤에 위치한 레스토랑이 가는데요. 상어 육포가 있나 혹시 가봤는데 상어 육포는 없었지만 라이브 뮤직도 참 좋았어요. 가격은 어제 갔던 메인 닥사이드보다 한 1불 정도 대체로 싸더라고요. 대신에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름 부르면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보기 위해서 타코를 하나씩 시켰고요. 어제 레스토랑하고 분위기가 다르게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떠들어도 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닥사이드2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가서 팁 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곡을 신청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곡이 바로 신청곡이고요. 우리는 이 프리한 분위기가 좋아서 아까 샀던 육포를 꺼내서 먹어보기로 합니다. 낙타는 솔직히 소고기 같았고요. 양념이 테리야키로 굉장히 센 편이라서 약간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대체로 소고기 같았어요. 야생 멧돼지 저키는 돼지고기에 약간 다른 향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옐프 리뷰 보니까 저 바닷가 가까이 앉으면 수달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날 제가 그랬거든요. 갈매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갈매기 새끼는 하나도 안 보이지? 그랬었는데 드디어 갈매기 새끼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둥지 짓는 실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지만 위치 선정을 잘한 것 같죠? 어쨌든 다시 차로 돌아가는 길에 신맛 태피를 조금 더 샀고요. 제가 좋아하는 맛 위주 플러스 아직 먹어보지 못한 오렌지 위주로 샀습니다. 이 신맛 태피 맛을 아는 순간 그 오리지널 태피는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 담았고요. 이만큼 냈습니다. 가는 길에 씨 라이언도 볼 겸 다시 모로락 근처에 갔는데요. 구름이 신기하게 딱 모로락 위에만 있어가지고 푸딩같이 보이기도 하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는 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주얼리를 하나 더 사러 쉘샵에 갔어요. 이제는 차를 타고 모로락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진이 참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로락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로는 1년에 한 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전통 의식을 위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둘러보는 중에 우리가 일단 갈 블랙힐이 1번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에 제시된 1번부터 9번까지만 다 가도 시간이 후딱 가겠네요. 가다 말고 길 옆에 바다가 너무 예뻐서 잠깐 멈춰 섰고요. 그리고 가다가 또 재밌는 사인을 발견했어요. 보트 타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리고 사람 먹는 음식 주지 말라는 거고요. 계속 걷다가 보면 이렇게 돌이 잔뜩 쌓여있는 곳이 나옵니다. 제가 이 모로락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절벽 같은 모습. 그리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돌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렇게 구경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서 오는 길입니다. 절벽에 새들이 많아서 찍어봤고요. 아직은 어린 그라운드 스크롤스를 많이 봤어요. 일반 스크롤하고 약간 다릅니다. 일반 청설모는 털이 좀 이렇게 보송보송 서 있는 반면에 그라운드 스크롤은 털이 쫙 붙어갖고 반짝반짝해요.
어쨌든 보기에는 거의 2배 작은데 행동은 어른처럼 해서 꽤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캥거루 저티가 아무래도 궁금해서 다시 가서 샀고요. 육질이 굉장히 연했고 캥거루 특유의 냄새가 있었어요. 이제 6분 거리에 블랙힐을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섬 같은 그 육지 반대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는데 양옆으로 골프 코스들이 많았어요. 주차할 곳이 있나 했는데 보니까 주차는 해질녘부터 아침 6시까지 못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그만 트레일을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까지 도착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만 봤던 호박벌을 여기서 봐서 너무 신기하고 반가워서 찍어봤고요. 등산하는 중간중간 사진도 찍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오로락하고 같은 레벨에서 찍었을 때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정상에서의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절경을 구경하고 나서 다시 지오바니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면 상어 스테이크를 도전해보기로 했기 때문이죠.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까 사지 않은 거예요. I would venture to say they're probably close to a pound. A pound? Yeah. But let me find out. Oh, this is much I get this one too, like 2 small ones. too small.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살몬 저키를 찾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 딱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합니다. 1/4 파운드 달라고 했는데 시식해보라고 또 나이스하게 주시네요. 제가 맛있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방법 비밀이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어차피 알려줘도 못 따라할 것 같으니까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살몬 뱃살을 브라운 슈거, 소이 소스, 타바스코, 핫소스 등등을 넣어가지고 조리한 다음에 디하이드레이터에 넣어서 구우면 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산 루이스 오비스포 다운타운으로 향할 거예요. 저희가 향하는 곳은 미션 산 루이스 오비스포라고 선교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12분밖에 안 걸렸어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포도가 즐비하고 예쁩니다. 저희가 많이 걸었어서 여독으로 피곤했는데 그냥 앉아서 쉬기가 딱 좋았어요. 그렇게 앉아서 쉬다가 교회 밖의 모습을 보러 나갔는데요. 그때 마침 6시라서 벨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6시라고 딱 6번 보통 우는데 여기 교회는 특이하게 음악 비슷하게 연주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177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어요. 맥코넬스라는 이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산타바바라에서 194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LA에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 첫날 간 아이스크림 가게보다 아이스크림 종류는 많은데 저희가 찾던 토스티드 코코넛만 나갔다고 하네요. 토스티드 코코넛은 이미 통에 들어있는 파인트 사이즈 하나 남았다고 해서 담아 먹기 위해서 와플콘 2개 하고 같이 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맛이 첫날 먹은 토스티드 코코넛하고 달랐어요. 바닐라의 초콜릿 칩 그리고 너트 같은 맛. 라벨을 실수로 붙였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본 이 쓰레기통 완전 첨단 시스템인데요. LA에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지중해식 피자집을 갔어요.
메뉴에는 케밥, 샤르마, 샌드위치, 볼스, 피자, 숲 등이 있네요.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미디엄 사이즈의 슈프림 피자를 오더하기로 했습니다. 키오스크 2대 사이에 있는 테이블 번호를 아무거나 집어서 그 번호를 넣으래요. 이렇게 페이하고 나면 여지없이 팁을 물어보는 란이 나오죠. 이 경우에는 2불 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5분 정도 기다리니까 피자가 나왔어요. 치즈도 많이 들고 토핑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리치한 맛이었습니다. 첫날 먹은 블레이즈하고 12인치로 같은 사이즈인데 배는 40% 정도 더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은 끝이 났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